더 깊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야생동물들이 살아갈 자연 그대로의 터전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교통사고, 밀렵. 인간에 의해 야생동물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다치고 위험에 노출된 야생동물들을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내려는 사람들. 그렇게 인간과 야생동물이 더불어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동물, 우리는 공존을 꿈꿉니다. 강원대학교 안에 있는 야생동물 구조센터. 14년 전 문을 연 이후 병들고 다친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어김없이 걸려온 구조전화. 네, 야생동물 구조센터입니다. 꾀꼬리요? 상태 어떤가요? 날지만 못해요? 애기요? 꾀꼬리 남부지소인데 상태는 좋은데 날지 못하고 그래서 연락 바로 드린다고 했어요. 유해동물이든 아니든 다치고 병든 야생동물이라면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자연으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1년에 한 1,100여 마리 정도 동물이 구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1,000마리가 넘는 센터가 한 3-4군데 정도밖에 없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한 달에 200마리도 들어올 때도 있고, 강원도라는 지역적 특성상 설악산에서 서식하고 있는 산양이라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포유류도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병아리인데 새들 줄 거예요, 새들. 어떤 새들? 저기 조류장에 있는 막 소쩍새나 해오리기 막 이런 애들 하고 수리부엉이 이런 애들도 병아리 먹으니까. 센터 인근의 야외 보호소. 치료가 끝나고 더 넓은 환경에서 재활 훈련을 받는 동물들의 먹이를 챙깁니다. 야생 동물들도 먹이를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야생의 본능을 지닌 맹금류에게 먹이를 주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리부엉이가 그 노고를 알까요?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이제 너구리들이 있는 곳입니다. 어릴 때 어미를 잃고 센터에 들어온 너구리는 어느새 훌쩍 자라 자연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된 업무는 끝나질 않습니다.
센터에 있는 동물들의 수만큼이나 준비할 먹이가 다양합니다.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야, 뒤로 가. 들어갈게 그러면. 좋아. 뼈 커잖아. 야, 좋아. 얘네가 나 쪼는데? 본능이 우선인 야생동물인지라 우여곡절도 많습니다. 자주 들어오시나요 여기? 아, 그러긴 한데 원래 이렇게 안 사나운데 지금 배고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를 먹이러 하는 건가요? 아니요. 독수리는 원래 그 시체 같은 거 썩은 거 먹는 애들이라 저희를 먹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텐데 그 최대한 얼른 나가는 게 나아요. 저런 건 처음이라 저도 당황스러운데 원래는 되게 가만히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뭐, 물려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물려본 적은 없고 그 아까 찍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눈이 안 보이는 애가 있어서 걔가 이제 소리가 나면 보통 도망가야 정상인데 걔는 먹인 줄 알고 다가오는 애가 있어요. 걔네한테 이제 날개로 맞아본 적은 있습니다. 뭐 야생성이 잘 살아있으니까 되게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습니다. 맹금류뿐만 아니라 어미를 잃고 사람들에게 발견된 새끼 고라니를 돌보고 달라진 환경에 음식을 거부하는 말똥가리에게 먹이를 먹이는 일까지 전부 센터 사람들의 업무입니다. 치료할 동물들을 이동할 박스를 만들고 치료 후에 다시 옮겨 놓는 일까지 설거지를 끝으로 센터의 오전 일과가 끝나가나 싶었는데요. 갑자기 걸려온 구조전화. 하나, 탈, 둘. 저희 번호 하나 불러드릴게요. 네, 그쪽으로 사진 하나만 부탁드리고요. 센터의 긴장감이 감돕니다. 신우진 수의사가 구조를 떠날 채비를 합니다. 네, 트렁크에 이미 가지고 데려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일단 상황을 물어보고. 신고가 온 곳은 원주시 귀래면. 잠시 후 우측 방향입니다. 차는 산길을 오릅니다. 커다란 개가 이끄는 곳에 도움이 필요한 야생동물이 있습니다. 천연 기념물인 소쩍새입니다. 네, 새끼는 아니에요. 그 집 앞에 그냥 길가에 가만히 있었던 건가요? 옆에요. 네네. 개가 쳐졌어요. 소쩍새는 울지도 않고 가만히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로가 아니라 이 집 안쪽에서 발견하신 거죠? 다리, 오른쪽 다리를 다친 것 같긴 한데 찍어봐야 알 것 같아요. 지금 집 앞 마당에서 강아지가 찾아가지고 어제 보호하고 계시다가 오늘 저희한테 신고를 주셨다고 하네요. 오른쪽 다리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찍어보지 않으면 아직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하실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에 위험한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케이지에 감싸주시고 처음에 위에 눌러주시고 조금 어둡게 환경 조성해 주시고 물이랑 뭐 자자랑 고기 장거 먹을 거 어떤 거를 먹을지 확실히 아실 수 없으니까 혹시 몰라서 모이도 준비해 주셨고 해주실 수 있는 건 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상은 봐야 알겠지만은 사실 이렇게 얌전히 있다는 것 자체가 좋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주소.
그냥 인터넷에서 보다가 조류협회에다 할까 동물협회에다 할까 그래가지고 찾아보고 전화드린 거예요. 처음 발견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거. 얘가 쫓아가니까 움직였는데 그냥 파닥파닥거리고 나이진 않더라고. 살 치웠으면 직사했을 거고 원인은 좀 자세히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뭐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서 떨어졌다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전선에 걸렸을 수도 있겠네요. 혹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선 때문에 다친 건 아닌지, 어디를 얼마나 다친 건지, 소쩍새는 건강하게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애초에 센터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건강 상태가 정상은 아니라는 소리라 가지고 겉보기로는 멀쩡해 보여도 진짜 가는 중에 죽거나 도착하고 나니까 죽거나 아니면 전날까지 밥도 잘 먹고 되게 기운도 있었는데 뭐 죽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한편 또 다른 구조 현장. 보건실에 있다고. 보건실에 있죠. 여기로 들어가시죠. 일로요? 네,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보건실에 새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구조 현장이라기엔 다친 새가 너무 건강해 보입니다. 얘는 건물에 잠깐 부딪혀가지고 정신을 잠깐 잃었었던 것 같아요. 얘도 지금 요 안에서는 잘 날아다니기는 했지만 그래도 안에 들어가서 조금 검사해보고 괜찮으면 오늘 안에 방사해도 되니까 일단 검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가 끝났구나 싶었는데 현장에서 또 다른 구조 전화가 울립니다. 네, 야생동물구조센터입니다. 네. 뱀이요? 저희가 원래 다친 동물을 구조하는 기관이라서 네, 그렇게 그쪽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물은 어떻게 하기가 좀... 어쩐지 통화가 길어집니다. 그냥 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산길에서? 그냥 건물에 새가 들어와서 날아다니는 애들을 저희가 꺼내서 다시 방사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도심에 막 도로에 뱀이 출몰하면 저희가 잡아서 다시 자연으로 방사해주고 이런 경우는 있는데 그냥 전화상으로 그냥 잘 살고 잘 뛰어다니고 그런 애들이 전화 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동물은 구조를 안 나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실을 제 집처럼 날아다니던 새는 무슨 새였을까요? 참새를 닮은 이 새는 희귀 조류인 쥐발귀 개개비. 작은 상자가 답답했는지 탈출한 새. 센터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벨리가? 얘 너무 건강한데요? 아 힘들어. 야 어떻게 그 사이로 나가냐? 잠깐 잡고 있어. 아 잡고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물에 부딪혀 정신을 잃었던 녀석이기에 건강한 모습을 보니 더욱 안심이 되는데요. 새는 곧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겁니다. 원주에서 돌아온 신우진 수의사. 소쩍새는 다리 골절이 의심되지만 좀 더 세심하게 진찰합니다. 심각한 상황일까요? 그런 거 같죠. 발을 건드려봐도 양쪽 다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민원이 아니고 취소고요. 오른쪽 다리. 양쪽 다 다시 붙은 것 같으네. 네. 지금 양쪽 다리가 다 골절돼가지고 아마 이 소쩍새는 안락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먹이를 발로 잡는 소쩍새에게 양쪽 다리의 장애는 사망 선고였습니다. 걔가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없는가 방사를 했을 때 보통 생각하는 도저히 살 가망이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하는 건데, 그거 외에도 예를 들면 사람이면은 사지가 다 없어도 뭐 그런 절대 생각 안 하잖아요. 하지만은 저희는 얘가 궁극적으로는 자연에 나가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상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해도 안락사를 결정을 해야 해요. 소쩍새는 떠났습니다. 오늘만큼은 생명을 살리고 싶은 마음. 그러나 센터에 온 지 하루 된 중백로는 아무리 따뜻한 바람을 쏘여도 차갑게 굳어갑니다. 저마다의 사연은 다르지만 이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에 의해 상처를 입었다는 점입니다. 일단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구조 원인이 교통사고, 그리고 어미를 잃은 미아들. 조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어미를 잃은 미아들, 그리고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서 외상을 입고 들어온 동물들,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숲을 밀어내고 만든 도시. 고층 빌딩의 창문들이 반사된 하늘의 모습을 비춥니다. 무질서하게 늘어선 전선들까지 인간의 생활 반경이 넓어질수록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살아갈 곳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도로라는 게 서식지와 서식지를 단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서식지와 서식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생태 통로라든지 그런 이동 통로들을 확보를 하고 나서 도로 건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무분별한 도시 개발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야생동물들은 사람이 만든 도로에서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치여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센터의 불은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야생동물들은 넘쳐나고 도움을 줄 손은 모자라기 때문인데요. 해야 할 일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어미를 잃은 동물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오늘 당직은 조윤정 예비수의사. 준비한 먹이의 주인공, 바로 새끼 수달입니다. 올 8월 어미를 잃고 센터로 온 수달에게 부쩍 마음이 가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막 유난히 예민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얘는 그리고 더욱이나 더 새끼기도 하고, 그래서 좀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얘네들이 좀 많이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천막으로 가려주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야간 근무. 학생이야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고 해도
야생동물 구조센터의 수의사는 업무 강도에 비해 수입이 넉넉지 않은데요. 센터에서 일하는 안상진 수의사는 왜 이 고생길에 뛰어든 걸까요? 제가 옛날부터 항상 생각했던 게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었는데,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없는 동물이잖아요. 다른 반려동물은 보호자들이 이제 케어도 해주면서 많이 보호를 해줄 수 있지만, 야생동물들은 누가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 없이는 할 수 없는 일. 센터에서 가장 오래 일하고 있는 김보란 재활사도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수의학과 3학년인 문상현 씨는 다른 일을 하다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일을 대하는 각오부터 남다릅니다. 이제 아픈 환축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뭐부터 처치해줘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잘 못해서 얘가 살 수도 있었는데 죽은 거 아닐까? 그런 좀 죄책감이 들 때가 가끔 있는데, 최대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최선을 다하되 너무 나 스스로 질책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기에 할 수 있는 일. 야생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그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단하지만 보람된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오늘은 일주일에 2번 있는 센터 대청소 날. 수의사와 재활사, 학생 모두 오늘만큼은 청소부가 돼 동물들이 머무를 곳을 치웁니다. 센터가 깨끗해진 만큼 좋은 일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은 석 달간 센터에 머물러 있던 새끼 너구리 5마리가 야생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있어요. 대부분이 어렸을 때 엄마 잃고 미아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독립해서 이제 혼자 살아나갈 수 있을 정도 큰 다음에 이제 그게 확인돼가지고 이제 다 커서 방사하는 거. 밖에 나가서 잘 살면 좋겠다는, 아무래도 어미 잃어가지고 왔으니까 아쉽죠 좀. 추가로 오리 8마리, 그리고 소쩍새. 이제 어른이 된 고라니 5마리까지 방사가 결정됐습니다. 새끼 때부터 돌봐온 동물을 떠나보내려니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은데요. 얘네가 저희 센터 미녀 삼촌입니다. 그거는 공중파에 타면 안 될 것 같아요. 방사 따라 나선다고 하니까 어떠세요? 네? 얘네는 저를 따라온 게 아니라 그냥 나가고 싶은 거니까. 방사 나갈 때가 제일 좋아요. 뭔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느낌이라서. 그 애기들 보낼 때
눈물을 흘릴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정들어가지고 거의 새끼 때부터 젖 먹여가지고 키운 애들이라서 저희는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라고 호언 장담을 꿈에 그리던 자연으로 돌아가게 된 야생동물들. 잡혀온 장소에 방사하는 게 원칙. 하지만 삶의 터전이 없는 새끼들은 강원대학교 학술림에 방사됩니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야생동물은 자연스레 그 풍경에 녹아듭니다. 아직은 모든 게 낯선 새끼 고라니도 금세 자연의 맛에 길들여지겠죠. 떠나는 뒷모습이 마지막이 되기를. 저는 인간에 의해 상처받지 않기를. 야생동물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야생동물 다 사라진다면 아마 사람 또한 다 없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 생태계가 다 돌고 돌잖아요. 동물 하나가 없어지면 그에 따른 피해도 엄청 큰데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데 야생동물이 사라지고 사람만 살아가게 된다면 제대로 잘 살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환경이 많이 파괴됐다는 뜻이니까. 제가 최근에 인상적인 말을 들었는데 우리가 조금 불편하면 그들에게는 훨씬 더 나은 세상을 될 거라는 말을 어떤 수의사 선생님께 들었어요. 결국에는 우리한테는 사소하게 하는 행동들이지만 그거를 굳이 하지 않으면 동물들한테는 더 좋은 세상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나이, 직업, 배경에 상관없이 무언가에 공헌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냥 진짜 작은 관심 하나로 그리고 또 작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던가 그런 작은 실천 하나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